진도를 빠르게 나가려고 노력 안 하고 굳이 선생님이 그냥 천천히 좀 잘 될 때까지 좀 계속해서 할 테니까 막 부담 갖거나 너무 뭐 못 풀어서 좌절했다거나 많이 틀렸다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아직 이게 다음 바로 볼 2학년 1학기 시험이 아니고 2학기 과정이니까 좀 더 마음의 여유를 두고 하셔도 돼요. 자, 일단 닮음이라는 게 뭐였는지는 말로만 할게요.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똑같아서 이렇게 겹쳤을 때 완전히 딱 포개지는 것, 그것이 합동이었었고, 삼각형의 합동 조건 3개가 있었어요.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면 SSS 합동, 그 다음에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으면 SAS 합동, 그 다음에 한 쌍의 대응변의 길이와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같으면 ASA 합동이 있었는데, 삼각형의 닮음을 리뷰 좀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 뭐가 있었는지 좀 볼게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도 삼각형의 합동 조건과 마찬가지로 3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의 닮음 조건은 뭐였냐면 SSS 닮음이었어요. S라는 거는 사이즈라고 해서 변을 의미해요. 그럼 변 3개가 있다는 것은 세 쌍의 대응변에 무언가가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닮음은 크기가 다를 수도 있었어. 합동은 완전히 크기까지 같아야 되는데 닮음은 한 놈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다른 것과 이렇게 포개했을 때 겹쳐지는 거, 그것이 닮음이었었죠. 그래서 SSS 닮음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선생님 그냥 좀 번거로워서 직각삼각형으로 할게요. 두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두 삼각형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으면 그것이 바로 SSS 닮음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 작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3, 4, 5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세 변의 길이가 3, 4, 5인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조금 더 큰 직각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를 6, 8, 10으로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때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을 해보자. 3대 6이고요. 3대 6이고요. 4대 8이고 5대 10이래. 자, 이 3대 6, 4대 8, 5대 10 비 같은 거예요? 안 같은 거예요? 뭘로 같은 거죠? 이거 몇 대 몇이에요? 간단하게 나타내면? 1대1. 그치. 1대2라고 해서 이렇게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으면 SSS 닮음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 닮음 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변의 길이를 물어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닮음 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변의 길이를 구할 건데, 그 닮음 비는 바로 이 세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 이것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 1대2가 바로 닮음 비가 돼요. 이러한 닮음이 있었던 거 기억해 주시고 SSS 닮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닮음이 뭐가 있었냐면 SAS 닮음이 있었어요. 도현아 이거 뭐였지? SAS 닮음은? 두 변이랑 어. 맞습니다.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와 그 끼인각의 각은 크기 비가 아니에요. 그냥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SAS 닮음이라고 했었어요. 여기서 또 예를 들어볼게요. 두 변의 길이를 1, 2로 갖는, 그리고 끼인각의 크기는 60도가 되는 이러한 삼각형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삼각형은요, 두 변의 길이가 3대 3, 6이라고 하고 60도라고 할게요. 이런 것들이 지금 SAS 닮음이죠. 보이나요? 두 쌍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각각 1대 3, 1대 안 나와요? 1대 3이고, 다른 쪽도 보시면 1대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대 3으로 닮은 비가 1대 3이고, 그 다음에 이 끼인각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SAS 닮음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 SAS 닮음이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 닮음들을 보면은 삼각형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고 모양마저 뭔가 똑같이 보이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래서 닮음을 찾기가 굉장히 쉬운데 아마 문제 풀어봤을 때 느꼈을 거예요. 겹쳐져 있죠. 겹쳐져 있는 삼각형들이 많이 나와서 닮음 찾기 되게 까다롭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닮음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닮음은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면 닮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두 개의 크기만 같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AA 닮음이 되는 거였어요. AA 닮음. 그래서 각 두 개의 크기가 같다. 여기서 많이 나오는 형태 하나, 아마 문제 풀다가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평행선 그려져 있는 거 본 적 있나? 문제에서 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평행선이 그려져 있고, 이 평행선은 평행한 선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 두 개를 지금 만든 건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AA 닮음이에요. 이거 왜 AA 닮음인가요? 평행선의 성질 생각해보세요. 평행선의 성질. 무슨 각의 크기가 같다는 게 있었지? 평가. 맞습니다.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억각을 찾아주는 이 억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한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고, 막꼭지각 똑같죠? 막꼭지각도 크기가 같아요. 그럼 벌써 이미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아지기 때문에 AA 닮음이 된다. 이거는요, 나머지 각도 자동적으로 같아집니다. 그 이유는 각 두 개가 같아버리면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로 유지가 똑같잖아. 일정하잖아. 그래서 나머지 각까지 이렇게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러한 세 개의 닮음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걸 했는데, 여기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너무 한눈에 보이게 쉽게 나온 형태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풀이하면서 좀 어려움을 느꼈을 테고요. 일단 70쪽을 볼게요. 70쪽의 2-1번에 우리 무슨 닮음인지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면서 좀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2-1번 질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평행사변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두 쌍의 대변, 마주보는 면, 이 평행한 것을 이용하면 평행선을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닮음을 찾아주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평행사변형 ABCD가 나와 있고, 그러면 여기 평행한 선분 좀 보여야 돼. 지금 변 AD랑 변 BC가 평행하고요. 그리고 변 AB와 변 BC도 평행하게 되는 상황. 그럼 평행선이 보이니까 이 평행선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삼각형들의 닮음을 찾아줄 거고, 여기 보니까요, BE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냐면, 일단 AD의 길이가 10cm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대각선 BD가 12cm로 주어져 있는 상태. 그랬을 때 BE 맞나요? BE의 길이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이런 모양 이제 뭐라고 이제 너희에게 입력시켜 줄 거냐면, 여기 AA 닮음에 있던 이 평행선 있는 이 모양 있죠? 이거를 이제 어떤 한 가지 유치하지만 우리가 많이 봤던 사물 모양으로 좀 주입을 시켜줄게요. 앞으로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내용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평행한 것이 있는 이런 삼각형이 보이죠? AA 닮음이었죠, 이거. 이 닮음이 되어 있는 이 모양을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좀 유치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야지 암기가 잘 돼요. 모래시계라고 할 거예요. 그 모래시계 본 적 있죠? 모래가 떨어지면서 그걸로 시간을 체크하는 건데, 그래서 저 모래시계 모양의 삼각형이 나오면 언제나 AA 닮음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럼 저 그림에서 선생님 미션을 줄게. 모래시계 찾아보세요. 모래시계 보이나 안 보이나 봐봐요. 보이죠? 찾았어요? 모래시계가 어디 있냐면 삼각형 ADE랑 삼각형 MBE 이렇게 모래시계가 나와 있어요. 연두색이라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보이니? 모래시계 모양? 조금 위아래가 예쁘게 동일하진 않지만 어차피 닮음이니까 크기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모래시계 닮음이 나왔고, 이 모래시계 삼각형에서 이 각각 대응하는 변이 평행해야 모래시계 닮음, AA 닮음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AA 닮음이 되므로 이 닮음을 이용해서 대응변의 길이들을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일단 위에 있는 큰 삼각형에서
이 AD라는 변의 길이가 10cm로 나와 있어요. 이 AD에 대응하는 변이 작은 삼각형에서 어느 변일까? 대응변이라는 거는 얘를 늘려서 이렇게 겹쳤을 때 어디가 이제 닿게 될까? 어디가 겹쳐지게 될까를 찾아보면 돼요. AD와 대응하는 변은 여기지? BM이죠? 돼요? 왜요? 억각을 한번 표시해보면 좀 더 쉽거든요. 이렇게 억각의 크기가 같음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보면 양 끝각을 저렇게 동그라미 X로 갖는 그러한 변을 바로 대응변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대응변을 보고 이 대응변의 길이의 B를 만들 거예요. 자, 일단 위에 AD는 10cm라고 주어졌고 BM은 몇 cm가 되냐면 이 M, 이 점이 바로 이 변 BC의 중점이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럼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5cm가 되겠지? 그러면 대응변을 보면은 10cm, 5cm니까 우리가 닮은 비라는 것을 만들 수 있는데 닮은 비 뭐였냐면 대응변의 길이의 비였어요. 그럼 10대 5를 가지고 닮은 비를 만들면 되겠지. 10대 5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나타내면 닮은 비는 몇 대 몇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2대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닮은 비가 2대 1이면 대응하는 다른 변들도 다 2대 1이 성립해야겠지. 자, 보세요. 이제 ED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ED. ED를 표시했어요. 요놈. 요놈하고 대응하는 변은 이 작은 삼각형에서 어느 변일까? B2겠죠? 보여요? 그러면 B2가 대응변일 거란 말이야. 이 두 변의 길이비도 똑같이 2대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큰 놈의 변의 길이가 2여야 하고 작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1이어야겠지. 그러면 이렇게 2대 1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비례 배분이라는 게 나왔어요. 전체 길이가 12cm인 것을 몇 대 몇으로 지금 쪼개야 되냐면 2대 1로 쪼개야 되는 상황이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 2인 부분인가요? 1인 부분인가요? 문제 보세요. 어디 구해야 돼요? 1인 부분을 구해야 돼. B2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비례 배분 기억나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전체 길이 또는 전체 넓이 이런 것들을 먼저 놓고 곱하기 몇 분의 몇을 해주는데 전체는 지금 1과 2를 합쳐서 3이라고 할 수 있죠. 이 B의 합은. 3인 것 중에 우리는 구해야 될 게 1인 부분이니까 3분의 1을 해주면 1에 해당하는 부분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2의 길이는 BD라는 이 대각선의 길이 12cm를 3분의 1로 쪼개면 주면 돼요. 3분의 1. 두 B의 합이 분모, 해당하는 곳이 분자. 이렇게 되게 만들어주는 게 비례 배분이었어요. 그러면 12 곱하기 3분의 1 하면 얼마 되나요? 4. 그치. 따라서 B2의 길이는 4cm다 라고 찾을 수 있고, 자, 이렇게 B2의 길이를 구해주는데요. 우리 과정 같은 거 잘 몰랐던 학생들은 좀 적어 놓으시고, 지금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좀 중요한 모양 하나를 얘기해 줬어요. 유치하게 갈 거야. 선생님 이거 가끔 하다가 모래시계 모양이 나와요. 모래시계. 대신 이 모래시계 모양이 닮음이라면 평행선이 있어야 됩니다. 평행선. 이렇게 평행선이 주어질 때 AA 닮음에 의해서 닮음이 되는 거고, 이 모래시계 모양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저런 닮음도 있구나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2-2번도 질문이었습니다. 2-2번. 자, 이거는 질문 나올 줄 알았는데 2-2번에 미션 하나 줄게. 이것도 닮음인 삼각형 한 쌍 찾아보세요. 닮음인 삼각형 한 쌍. 자, 여기 지웁니다. 뭔가 일단 모양새가 제일 비슷한 애들을 한 쌍 찾아보고 걔네가 왜 닮음일지를 추리해 가보세요. 모양 비슷한 애는 여기 딱 보면 보이긴 보여요. 너무나도 누가 봐도 뭔가 모양 비슷한 애들이 한 쌍 보이긴 해요. 크기는 다르지만. 그러나 저들이 왜 닮음인지가 조금 애매해요. 생각하기가.
근데 2-2번 변의 길이가 좀 적은 편이죠. 많은 편이 아니잖아. 변의 길이가 많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러면 A 닮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문제에서 변의 길이를 좀 여러 개 주잖아요. 그러면 SSS거나 SAS일 수 있는데 저 2-2번, 2-1번도 변의 길이가 좀 적었어요. 저렇게 변의 길이가 조금밖에 안 나와 있는 거는 AA 닮음이다 라고 이렇게 추리를 해봐야 돼. 선생님은 자주 하는 또 유치한 거 하나만 더 할게요. 가끔 했었는데 뭔가 선생님 이전에 계속 여기가 지금 거의 겨울에 새로 생긴 반이잖아요. 이전에 계속 학원 다녔던 애들은 이거에 되게 익숙한데 선생님이 하는 이 유치한 거에 너는 약간 반응이 약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좀 유치하지만 이걸 확실하게 각인시켜 놓으면 문제 풀 때 되게 쉬워요. 뭐냐면 동그라미와 X라고 각을 많이 표시하잖아요. 이거 했던 거 같아 이거. 했었죠 선생님. 동그라미를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알죠 이거? 그럼 X는 뭐라고 얘기할까? 그래서 똥찍이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많이 사용해요. 여기를 동그라미 놓고 여기를 X로 놔. 그러면 똥찍 더하면 몇 도야 하면은 이제 몇 도다 라고 바로 나와야 돼요. 똥찍 더하면 몇 도예요? 90도. 그렇게 이제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반에서만 하는 용어예요. 그냥 유치한 하나의 용어. 그러면 여기도 선생님이 똥찍이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일단 전체 큰 삼각형은 정삼각형인데 자 이놈과 닮아 보이는 것, 즉 정삼각형이 또 다른 것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딱 느낌이 왔어. 누구누구 비슷하게 생겼냐면 길쭉한 놈들 보이죠? 삼각형 중에 길쭉한 놈들 얘네들. 이것들이 둘이 닮음일 것 같은데 그리고 변의 길이가 없으니까 AA일 것 같은데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추리를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유치한 똥찍을 이제 도입을 할 거예요. 자 일단 큰 삼각형은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몇 도가 되나요? 60도. 60도입니다. 따라서 이 각 ABD의 크기 60도고 전화 오나? 전화 와요. 귀여워. 아직 살아있네. 누구지? 만지는데 갑자기 끊어졌네. 일단 끊어졌어요. 다시 잡을게요. 안 다쳐요. 그냥 할게요. 여기 너네 돌아다니면서 머리 조심해요. 이거 머리 좀 잘 부딪혀요. 조심해요. 아무튼 여기 60도예요. 정삼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60도죠. 근데 여기도 60도지만 또 60도가 어디 있냐면 길쭉한 삼각형 중에 더 작은 거 여기에도 60도 들어있나요? 맞죠? 각 C, 각 ECD를 보면은 이것도 60도가 돼요. 여기까지 일단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길쭉한 큰 삼각형에서 60도를 제외한 두 각을 이제 똥찍이라고 놓을 거야 선생님이. 여기 동그라미라고 놨고요. 여기 찍이라고 놨어요. 자, 똥찍 몇 도야? 더하면? 120도. 그렇게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찾아줘야 돼요. 동그라미 찍으로 설정했을 때 이 두 각의 크기의 합이 120도인 거 되나요? 네. 그죠? 120도라는 거 일단 생각해놓고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닮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옆으로 넘어갈 거야. 지금 여기 BC라는 변이 그려져 있고요. 이 변에서 여기 세 개의 각이 만나고 있는데 이 세 각 만나서 평각 180도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 여기 60도 보이죠? 그리고 여기 찍이 보여. 두 각을 60도를 제외한 두 각이 합쳐져서 120도가 돼야 되잖아. 두 각이 합쳐져서 120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왼쪽 놈이 찍이면 오른쪽 놈이 뭐가 돼야 되냐면 똥이 돼야 돼. 돼요 이거?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로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작은 길쭉한 삼각형으로 넘어갔을 때 60도가 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내각을 더했을 때 120도가 돼야 되니까 각 DEC는 찍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표시했더니 이 두 삼각형 닮은 확정이죠. 왜냐하면 두 개의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삼각형
ABD와 삼각형 이거 대응점 합동 조건이랑 똑같이 대응점 맞춰서 적어야 돼요. ABD로 적었어요. 선생님이 똥에서 60도로 가고 X로 갔어. 그럼 여기도 똑같이 D, C, E 라고 적어줘야 되고 우리 닮음이다 라는 것을 기호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었죠? 합동은 세 줄이었어. 닮음은 닮은이라는 영어 맞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이 앞글자를 따서 S라고 쓰는데 이것을 눕혀서 표현을 합니다. 눕혀서 태극기 무늬 같은 그렇게 표현을 해주죠. 닮음이다 라고 표시할 수 있고 무슨 닮음인지 옆에다가 꼭 조건 적읍시다. 이거 무슨 닮음이냐면 각에 관련된 닮음. 두 쌍의 대응각의 크기가 같다. 따라서 AA 닮음이었어요. 자, 이거 닮음인 거 생각하면 이제 충분히 풀이를 할 수 있어요. 닮음은 찾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건요. 선분 C2의 길이래요. 짧은 놈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짧은 놈의 길이. 자, 이것은 닮은 비를 찾아서 C2를 이제 구해 줄 건데 닮은 비를 찾으려면 대응변의 길이를 확인해야 돼요. 자, 긴 삼각형에서 AB라는 선분의 길이, 저 변의 길이 구해보세요. AB. 네, 쉽습니다, 이거. 맞죠? 왜?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었잖아. 처음에 있던 큰 삼각형은.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2cm니까 AB의 길이도 12c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닮은 비 세워줄 겁니다. 12대 큰 삼각형부터 썼어요. 그 다음 작은 삼각형에서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9cm니까 12대 9가 닮은 비인데 바로 비례식으로 풀어서 해결합시다. 12대 9는 뭐와 같아야 되냐면 큰 삼각형에서 가장 짧은 변의 길이는 3cm고요. 작은 삼각형에서 가장 짧은 변의 길이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놈이 돼요. 그러면 이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아야 하므로 비례식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 선분 C2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거 외항해곱, 내항해곱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편하거든요. 12에서 B의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12에서 나누기 4한 거죠. 3이 되려면. 그러면 뒤에 있는 후항이라고 해요. 후항도 똑같이 나누기 4를 하면 돼요. 그러면 C2의 길이가 나와요. 예쁘지 않게 분수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C2의 길이는 9를 4로 나누면 돼요. 얼마예요? 4분의 9라고 해서 4분의 9cm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어쩔 수 없어요. 닮음은 비례식을 세우다 보면은 이게 언제나 정수로 예쁘게 나오게 세울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까다로워, 그렇게 세우려면. 그래서 닮은 부분에서는 비례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일단 2-2번에 저렇게 생겨먹은 것 있으면 AA 닮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걸 보고 선생님이 유사 문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이거 숙제긴 한데 원래는 74쪽에 16번 보이나요? 16번? 이게 바로 저 2-2번하고 뭔가 그 접근하는 게 되게 비슷한 문제예요. 자, 16번에 접은 삼각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닮음인 삼각형을 먼저 찾아보세요. 그리고 걔네가 왜 닮음일지를 똥찍을 이용해 보세요.
이거 오늘 개념 정리하면서 해주려고 했던 건데 접은 도형이 나오면 거기에서 닮음이 생기거든요. 그 접은 도형에서의 닮음이 있다가 그냥 그림 하나 그려서 정리만 해놓고 지금 16번에서 닮음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를 접으면서 생성되는 삼각형들이 있어요. 볼게요. 오늘 점성 귀찮아서 안 그리고 실선으로 그릴게요. 종이를 이렇게 지금 접어서 내린 상황이다. 그러면 종이를 접었다 하면 일단 똑같은 부분, 삼각형이 생겨요. 똑같은 부분이. 뭐냐면 ADF, 이 삼각형이 그대로 아래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ADF라는 삼각형이랑 EDF라는 삼각형은 합동인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삼각형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감안하면 이 ED랑 길이가 같은 변을 찾아볼 거예요. ED랑 같은, 길이가 같은 선분. 이 두 삼각형이 똑같은 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접어내린 것이기 때문에 ED의 길이는 AD의 길이와 같죠. 그래서 AD의 길이는 7이라고 일단 구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A가 60도인데 왜냐면 정삼각형이니까 60도인데 이 60도가 접어서 내려오면 어디인지 보이나요? 요 꼭다리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각 EDF 보이죠? 이 각 EDF도 60도가 되는 거. 이제 좀 쟤랑 비슷해지지 않았나요? 60도가 가운데 생기면서 60도, 60도 그리고 저 길이 AD의 길이를 7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접은 도형이 나오면.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삼각형엔 없었는데 종이를 접으면서 생긴 삼각형들이 있어요. 표시를 해보자면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원래 없었어요. 근데 접으면서 이 변이 만들어지면서 삼각형이 생겼죠. 요것이랑 바로 이 옆에 있는 것들. 바로 이 옆에 있는 삼각형 EFC가 있는데 이 삼각형.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삼각형들. 닮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이 두 삼각형이 바로 닮음입니다. 그리고 변의 길이가 적고 접은 도형 나오면 보통 AA 닮음이거든요. 이거 왜 AA 닮음인지 또 해볼게요. 이거랑 매우 흡사하게 접근을 합니다. 자, 일단 정삼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60도이기 때문에 우리 이 보라색 삼각형 둘 다 60도를 갖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60도를 갖고 있다라고 알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 아까 앞에서 뭐 했냐면 똥찍 만들어서 했었잖아요. 동그라미 X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 보면 이 왼쪽 삼각형에서 두 내각을 똥찍으로 만들었어요. 이 두 각도 더했을 때 120도 되는 거죠. 그러면 120도가 만들어졌어요. 동그라미랑 X를 더하면 120도다 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럼 여기 또 평평한 각 180도를 만들어줘야 돼요. 60도 가운데 있고, 그럼 나머지 두 개의 각이 120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찍이 있으니까 이쪽 오른쪽이 이렇게 똥이 돼야지. 그래야 이제 180도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이 삼각형으로 다시 넘어와서 60도가 있으니까 나머지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이 120도가 되려면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각 하나가 이렇게 찍이 돼요. 그래서 AA 닮음이라는 것을 또 만든 상황, AA 닮음이에요. 삼각형 DBE랑 삼각형 대응점 맞춰서 해야 합니다. 똥 있는 부분부터 ECF랑 닮음이고 AA 닮음이 돼요. 근데 이거 닮음이야. 그러면 닮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변의 길이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변의 길이 색깔이 막 난리 쳐가지고 잘 안 보일 텐데, 왼쪽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 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는 5, 7, 8로 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 삼각형 변의 길이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힌트는 7이라는 거를 만듦으로써, 이 7을 표시함으로써 어떤 것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뭘까요?
선생님 저 7을 써줌으로써 이제 저 삼각형, 오른쪽 보라색 삼각형에서 무언가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이제 구한 사람 있나요? 아래 FC 네. CF 10cm. 이거 지워서 잘 안 보면 2입니다. 맞습니다. 10이죠. 왜 그러냐면 이 7을 만듦으로써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5라는 게 구해졌어요. 그러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5가 되려면 C2라는 이 선분의 길이는 10이 되어야겠지.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면 만들었어요. 10이라고. 이제 닮은 비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됐고요. 왜냐하면 대응변, 한 쌍의 대응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닮은 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구하려는 변의 길이를 구해줄 거예요. 자, 여기 풀이 과정이 자세히 쓰는 유형이라 했는데 어떻게 애들이 자세히 써? 그냥 이런 거는 좀 써줘야겠죠, 최소한. 첫 번째로 이 길이가 7이라는 거 먼저. 그래서 도와줄게. 이거 도와줄게요, 쓰는 거. 안 되겠어, 쓰는 거 도와줄게요. 일단 AD의 길이랑 그 다음에 D2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게 7이라고 해서 이거를 먼저 확실하게 쓸 수 있고, 자 여기 보면은 길이 단위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도 길이 단위 같이 안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똥집 만드는 과정을 솔직히 풀이 과정으로 쓰기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냥 간단하게 적을게요. 간단하게. 이거 어떻게 다 쓰라 그래. 잔이네.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나름. 솔직히 문제 풀 때 이렇게까지 안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아닌 이상은 문제 풀 때 이렇게까지 안 적어도 됩니다. D2B가 어딘데? FC랑 ED인데. 원래는 중간중간에 저 동그라미 찍을 같아지는 그 과정들을 쭉쭉 계속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이 정도만 적읍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C2의 길이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응변의 길이에 맞춰서 닮은 비를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워서 마지막 해결을 해줄 거예요. 여기 AD 쓴 거 옆에 혹시 자리 있으면은 C2도 그냥 바로 쓸게요. 그러면 일단 어쨌든 저 보라색들이 닮음이라는 건 찾았어요. 저 보라색들 닮음이다. 그러면 대응하는 변을 보고 그 변으로 길이 B를 만들어서 비례식을 세울게요. 여기 보면은 이 조그만 보라색 삼각형, 왼쪽 삼각형이랑 오른쪽 삼각형이랑 대응하는 변을 봤더니 이 8과 10이라고 써있는 이 길이를 갖는 두 변이 대응합니다. 8과 10이 대응변이에요. 그래서 8대 10이 닮은 비라고 할 수 있고, 그럼 이걸 활용해서 다른 변들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다른 변들도 그 닮은 비를 만들었을 때 똑같이 성립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비례식을 하나 만들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CF의 길이이기 때문에 이 길이거든, 지금? 이 길이. 그러면 대응변이 길이가 5일까 7일까?
그치? 5점. 5를 활용해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8대 10은 작은 삼각형부터 썼으니까 5대 CF. 그럼 비례식 세웠으니까 이제 비례식을 풀이해주는데 이 비례식은 앞에 거랑 좀 다르게 분수를 곱해야 나오므로 좀 불편하니까 비례식의 성질을 활용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혹은 저기를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서 해주면 돼요. 한번 해봐. 8대 10은 5대 CF거든요. 자, 8대 10을 더 작게 작은 수로 바꾼 다음에 비례식 세워도 돼요. 해볼게요. 8대 10, 즉 4대 5로 하면은 더 작은 수니까 좋을 것 같다. 4대 5는 5대 CF라고 해놨고, 우리 그러면 CF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외항의 곱을 곱하면 4 곱하기 CF고 내항을 곱하면 25니까 4CF가 25. 즉 양변을 4로 나눠주면 CF의 길이는 4분의 25. 그치,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 단위, 길이 단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4분의 25까지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종이 접는 거 하나 더 갈게요. 지금 종이 접는 게 정삼각형을 접어내려서 만든 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는 것도 있었는데, 정삼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을 접어서 닮음인 것이 생성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그 직사각형 접는 문제 하나 또 보겠습니다. 71쪽으로 와보세요. 질문 없네요? 뭐야? 아, 여기는 숫자가 아니야. 71쪽 와보세요. 진도 올리지? 누구예요? 봐봐요. 확인해봐요. 진도 올리지 여기서. 맞아요? 범인 누구예요? 아니 그 전화 온 사람. 전화 누구한테 왔어? 저 할아버지한테. 중요한 거 아니야? 할아버지는 안 중요해? 네. 할아버지 좀 맨날 가지고. 야, 할아버지한테 잘해드려야 돼. 할아버지. 그럼요. 할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그래. 할아버지한테 잘 효도를 해드려야 할아버지 재산이 높기는 농담이에요. 할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잘하는 뜻은 아니었고. 자, 3-1번 볼게요. 3-1번에 야, 뭘 또 접었다. 3-1번 보세요. 이번에는 정삼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 하나 보이죠? 직사각형 접었습니다. 자, 정삼각형이든 직사각형이든 종이를 접으면 이게 지금 책이 컬러라서 좀 연하게 색칠된 삼각형이 있을 거예요. 연보라색으로 색칠된 거 보여요? 걔네들이 닮음이다. 여기도 아까 이 16번 문제도 뒤에 잘 보시면 컬러가 좀 달라요. 접었을 때 그 컬러가 좀 더 연하거든요. 이 연하게 생긴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이었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직사각형도 접었을 때 접으면서 생기는 두 삼각형이 닮음인데, 근데 무슨 닮음일지 또 똥찍을 사용해보세요. 미션 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AA 닮음이겠지, 똥찍을 사용하면? 근데 왜 AA일지 먼저 본인이 연구를 한번 해봐봐.
다 이거 풀었다고요? 네. 완전 귀 밝았죠 방금. 어떻게 풀었지 이거? 풀이가 가능했어요? 아직 안 알려줬는데. 도대체 뭐 말하다 말았잖아. 네? 아니, 뭔가 소리 냈는데. 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요? 3-1번에 종이를 이렇게 접어 올리면서 직각삼각형 두 개가 생성이 됐죠. 이 두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건데 왜 닮음인지 보자라고 했어요. 자, 종이를 접어 올렸으면 이 접은 두 도형은 같은 도형입니다. 자, 직사각형은 한 내각이 직각인 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이 직각이 그대로 위로 올라와서 각 EFC도 직각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직각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X라고 하는 그 똥찍을 또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직사각형이므로 이렇게 두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각 만들어 볼게요. 여기를 똥이라고 놓고 여기를 이렇게 찍이라고 놓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은 항상 얘네들의 합이 몇 도인지 꼭 생각을 해주세요. 똥찍 더하면 90도 맞나요? 그쵸? 90도 맞나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세 각이 모여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 180도를 만들어야 돼. 이미 가운데 90도가 있으니까 양쪽 두 개의 각의 크기의 합이 90도가 돼야 하므로 여기는 이렇게 똥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으로 넘어가요. 이거 넘어가는 패턴 좀 느낌 오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 삼각형들 세 개의 각 모두 크기가 같네요. A의 닮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닮음이므로 대응변을 찾아서 이제 길이 B를 활용해서 닮음인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DF의 길이래요. 매우 심플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응변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3cm라고 표시되어 있는 선분 AF에 대응하는 선분은 바로 DC예요. 보이나요? 양 끝각을 90도랑 찍으러 가는 것들이지? 3cm, 9cm니까 3대 9. 닮음이 몇 대 몇이냐면 1대 3이에요. 그렇다면 또 다른 대응변 확인해 볼게요. 이 A가 4cm고 이것에 대응하는 변은 FD입니다. 그러면 EA랑 FD도 마찬가지로 1대 3을 이루어야 하니까 4대 FD는 1대 3이 돼야 돼요. 즉 FD 길이 얼마 나오죠? 12. 맞습니다. 3배가 돼야 되는 거잖아 결국에. 그래서 10이고 단위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있는데. 네, 있네. 문제 있어요? 길이 단위 있으면 길이 단위 넓이 단위 적어주시고 없으면 할아버지 아니야? 가족 맞는다. 아 그래요? 누구의 할아버지예요 이거는? 지금 꼼꼼 같은데 한 번만. 누구죠? 누군지 봐봐. 그지? 그 수신자 누군지 봐봐요. 그래서 DF의 길이는 12cm다. 아, 누구예요? 그 뭐지? 갑자기 쓰셔서 왜 찍어? 아니 그냥 잘못 찍혔어. 이모예요. 가족분들이 참 많이 찍는데? 원래 이래요? 원래 이렇게 가족분들이 많이 전화하세요? 이모 왜 무슨 일이야 이모? 태국 갔다가 집에 오신 거야. 태국 갔다 집에 왔는데 왜 너한테 보고를 하시지? 그런 거. 무슨 변한 특이한데요? 재밌다. 나 72쪽에 지금 72쪽? 2-1번은 도대체 뭐지? 2-1번이 왜이지 72쪽에? 저거 70쪽이겠지? 네. 그쵸? 네. 4번하고 6번이죠? 깜짝이에요. 이거 4번하고 6번 해결하고 쉬는 시간 좀 주고 다음 시간에 우리 직각삼각형 닮음 좀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 같은 걸 좀 줘서 닮음 연습을 좀 많이 시켜야겠어요. 일단 72쪽에 4번 보겠습니다. 일단 4번 보시면 A3 용지가 일단 가장 큰 용지고 이것을 절반으로 계속 나누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진짜 실제로 그래요. A3 반으로 나눈 것이 A4예요. A4 반으로 나눈 것이 A5고 이렇게 종이를 만드는데
여기 A3 용지와 A7이래요. 용지는 닮은 도형인데 닮은 비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반으로 접은 거니까 길이가 반이 될 거란 말이야. 우리 가장 큰 A3 용지에 긴 변 있죠? 가로. 이 긴 변의 길이를 한번 뭘로 표현해 볼까? A라고 표현해 봅시다. 저거 지우고 좀 할게요. 아니 너무 궁금하다. 이모가 태국 갔다 와서 왜 도연이를 찾으시지? 아, 그냥 갔다 왔다고 해서 전화한 것 같아요. 왜 근데 도연이한테 보고를 하시지? 친해요? 네. 아. 제일 큰 용지가 바로 A3고 여기 왼쪽에 있는 반으로 나눠진 것이 A4고요. 다시 이 위쪽에 반으로 나눠진 것이 A5고 다시 반으로 나눠진 것이 A6고 또 반으로 나눠진 것이 A7이에요. 그러면 이거 긴 변의 길이랑 대응하는 변만 확인해도 될 것 같은데 자 A3의 긴 변의 길이는 이 부분이죠. 여기가 더 긴 변이에요. 이 긴 변의 길이를 A라고 표현을 해볼게. 그럼 이제 이 A를 활용해서 분수로 몇 분의 몇 A 이런 식으로 길이를 표현해 갈 거예요. 자, A4 넘어갈 거예요. A4에서는 긴 변의 길이가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짧은 변의 길이만 표현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A4의 짧은 변의 길이는 일단 굳이 쓰자면요. 2분의 1 A가 됩니다. 반으로 접었기 때문에. 그러면 A3의 짧은 변의 길이가 2분의 1A고 이게 어디랑 똑같냐면 A5의 긴 변의 길이랑 똑같아요. A5의 긴 변의 길이가 바로 2분의 1A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A6로 넘어갈 건데 이제 A6는 이렇게 할 거예요. A5에서 2분의 1A가 있었는데 이것을 또다시 반으로 나누면 4분의 1이 되거든. 2분의 1의 반은 4분의 1이니까 그럼 A6의 짧은 변의 길이가 4분의 1이 돼요. 보이나요? A6의 짧은 변 4분의 1이 되는 거. 그러면 이거랑 같은 것이 뭐냐면 바로 A7의 긴 변의 길이에요. 이 길이랑 A7의 긴 변의 길이랑 똑같죠? 그러면 A7의 긴 변의 길이는 바로 4분의 1A라고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A3의 긴 변의 길이는 A고요. A7의 긴 변의 길이는 4분의 1A가 돼요. 이렇게 똑같은 변, 긴 변이면 긴 변, 짧은 변이면 짧은 변 이렇게 길이가 긴 거냐 짧은 거냐에 따라서 그거를 똑같이 맞춰줘야 돼요. 긴 변으로 말했으면 긴 변으로 해줘야 닮은 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3와 A7은 닮은 B라고 했기 때문에 긴 변의 길이의 B, A 대 4분의 1 A가 바로 닮은 B가 돼요. 근데 닮은 B는 보통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자연수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일단 앞에 있는 항이 전항이고 전항, 뒤에 있는 항이 후항인데 앞전자 뒤후자 사용한 거예요. 전항이랑 후항 둘 다 A가 있기 때문에 A로 나눠볼게요. A를 없앤다는 뜻이에요. A로 나눠보면 1대 4분의 1이 되고 이거 자연수 아니죠? 불편하죠? 1대 4분의 1. 그러면 이제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나타낼 거예요. 얼마를 곱하면 자연수가 될까? 네, 전항과 후항에 모두 4를 곱해주면 4대 1이 돼서 바로 A3와 A7의 용지에 닮은 B가 되는 겁니다. 그 4대 1이요. 이렇게 종이 문제가 나오면요. 긴 변끼리 또는 짧은 변끼리 표현을 해서 같은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해서 닮은 B를 만들어주면 돼요. 자, 6번 해볼게요. 6번에 도대체 닮음이 어디 있을까?
삼각형 더 입체도 될 수 있어. 닮은. 여기 보면은 잘 탔어. 그릇 봐봐요. 그릇. 이 그릇 무슨 모양이에요? 원뿔 모양이죠? 네. 이 원뿔 모양 그릇이 있고 물 봐봐요. 물 무슨 모양이에요 현재? 얘도 원뿔. 원뿔 모양이에요. 이 큰 원뿔하고 작은 원뿔하고 닮음이 됩니다. 그러면 큰 원뿔과 작은 원뿔 닮음인데 닮은 비는 어떻게 되냐면 그릇의 전체 높이의 2분의 3만큼 물을 채웠대. 얘들아 물의 높이 한번 구해볼래 그러면? 물의 높이 3분의 2만큼이에요. 그렇지. (2-1은) 어디 나가죠? 연립방정식 나가나요? 네. 어렵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는 게 뭐예요? 어려운지 모르겠다는 뜻인가요? 네. 진도를 오늘 처음. 아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 네. 어렵다는 느낌이 없는 건데 그 정도면? (2-2는) 아무래도 선행 과정이다 보니까 더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난 도형을 좋아한다 혹은 자신 있다 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2-1을 더 쉬워할 수도 있고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 6번 보시면 그릇의 전체 높이가 27인데 그것의 3분의 2만큼 물을 채웠대요. 그러면 이 물의 높이는 27의 3분의 2만큼 27 곱하기 3분의 2를 해주면 되고요. 물의 높이는 18이 됩니다. 그럼 물의 높이는 18이니까 닮은 비는 어떻게 되냐면 27대 18이 바로 이 원뿔들의 닮은 비예요. 입체 도형의 닮은 비는 모서리의 길이로 닮은 비를 설정할 수도 있고 반지름 길이로 닮은 비를 설정할 수도 있고 높이를 가지고 닮은 비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닮은 비는 27대 18이므로 우리가 닮은 비를 이용해서 이 물의 반지름 보이죠? 물의 밑면의 반지름. 그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27대 18 더 작은 수로 나타내면 3대 2가 돼요. 닮은 비는. 3대 2는 큰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작은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렇게 R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해보면은 저 R 값이 나오는데 얼마 나와요 이거? 아 맞습니다. 그러면 물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8이라고 구했는데 문제에서는 물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원뿔 부피 구하는 공식 활용하는 거예요. 기억나나? 원뿔 부피. 원뿔뿐만이 아니라 모든 뿔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다 동일해요. 모든 뿔들은 다 그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높이가 같은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넓이, 밑면이 원입니다. 원의 넓이 곱하기 높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바로 원뿔의 부피예요. 자 그러면 원뿔의 부피 한번 구해볼게요. 3분의 1 곱하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8이었으니까 이 밑면의 넓이는 64파이 곱하기 높이 아까 물의 높이 18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64파이 곱하기 18을 계산해주면 바로 이 물의 부피가 나오게 되고요. 길이 단위가 없으니까 부피 단위도 적지 않습니다. 나오나요? 계산하면 쉬는 시간 동안 좀 틀어놔야겠어요. 돈이 나온 거예요? 네.
384파이라고 해서 나오죠. 파이 빼먹으시면 안 되고 384파이가 바로 이 물의 부피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원뿔의 부피 구하는 건 우리 다항식이나 이런 계산에서도 아마 나왔었을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1학년 2학기 과정이지만 잊어버리지 말고 앞으로도 추후 계속 사용할 테니까 꼭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은 쉬는 시간 잠깐 갖고 다음 시간 진도 좀 나갈게요. 진도 딱 거의 한 파트 나갈 거예요. 굉장히 조금.